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가 아닌 은하는 이제 외부 은하라고 하는데, 허블이라는 사람 알지? 뒤에 뭐 허블 법칙도 뭐 나오고 그런다만,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안드로메다가 있어, 안드로메다. 지금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안드로메다가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성운이라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어떤 성운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거리를 계산해 본 거야. 니네 그 앞에 별의 물리량 할 때 그 나왔던 그 거리지수 이용해가지고 거리 계산해 본 거야. 계산을 했더니 이 안드로메다 은하 성운까지 거리가 100만 광년이 나온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럼 생각해봐. 우리 은하 안에 있으면 거리가 10만 광년보다 짧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보니 100만 광년이란 얘기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안드로메다가 또 다른 은하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그래서 외부 은하를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하게 됐어. 그래서 외부 은하들을 쭉 관측을 한 거야. 물론 그 관측한 결과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관측해서 그 외부 은하들을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외부 은하를 관측해가지고, 자, 모양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야.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타원 은하. 두 번째는 자, 나선 은하. 세 번째는 불규칙 은하.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타원 은하 말 그대로 이제 타원 형태로 생긴 거겠지. 기호로는 2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타원도 얼마나 납작한 정도가 좀 다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숫자로 0부터 7까지 이제 또 그 납작한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더 납작한 거야, 납작한 거.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기호로는 S라는 기호를 쓰는데 얘는 또 두 가지인 거야. 좀 이따 이제 하나씩 그려보겠지만.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라는 게 있고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정상 나선 은하는 S라는 기호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SB라는 이제 기호를 씁니다. 그래도 얘네는 그 뒤에다가 소문자로 A부터 C까지 붙이거든? 그럼 좀 이따 이제 나선팔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나선팔이 얼마나 느슨하게 감겨 있느냐, 그 감긴 정도에 따라서 이제 A부터 C까지. 그래서 A면은 조금 은하가, 그러니까 팔이 조금 이렇게 좀 되게 빡빡하게 감겨 있는 거고, C로 갈수록 이제 좀 팔이 좀 느슨하게, 팔이 좀 풀려 있는, 그지? 그게 이제 C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를 분류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타원 은하. 방금 얘기했듯이 타원 형태로 보입니다. 그치? 그 모양이 타원 형태가 되고요. 그 은하라는 게 결국 별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인 거잖아. 그 집단 질량이 좀 작대요. 그치? 질량은 좀 작고. 그 다음에 얘는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아까 나선 은하, 우리 은하 모습 잠깐 그렸다면, 은하의 그 중심부만 있는 셈이라고 쳐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 오래된 별들이 많고. 그러니까 약간 무슨 색을 띠겠냐? 약간 붉은빛을 띠겠지. 그치? 오래된 별이 많고, 나이가 많은 별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은 거의 없고. 그죠? 뭐, 요런 특징이 있다. 나머지는 좀 읽고 암기 좀 하시고요. 여기는 뭐 사실 어려운 것보다 암기를 해야 되는 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은하부터 얘기하자면,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모양이 불규칙한 거야. 그지? 모양, 거기 뒷장에 넘기면 나올 텐데, 뒷장에 한번 넘겨볼래? 그래도 3번 불규칙 보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인 구조가 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모양이 불규칙하고 성간물질 좀 많고요. 보면은 뭐야? 얘랑 반대인 거지. 얘랑 반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은하와 달리 얘는 나이가 좀 적은 별들이 많은 거지. 나이가 적은 별들이 대부분이고, 나이가 적은 별들이 막 탄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성간물질이 타원은하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죠. 성간물질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뭐 그 대표적인 사례들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 내가 겨울방학 때 이 부분을 아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천체특강 할 때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내가 아마 천체특강 할 때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 얘가 진화해서 얘가 되고, 진화와 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뭐, 불규칙 은하가 진화해서 나선 은하가 되고, 나선 은하가 진화해서 타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두시고. 자, 세 번째 이제 나선 은하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선 은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 나선 은하라는 거 하고, 막대 나선 은하라는 걸로 이렇게 나뉜다 그랬잖아. 자, 참고로 우리 은하도 모양으로 따졌을 때는 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는 거야. 우리 은하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봐봐. 그러니까 얘는 중심부에 아까 이때 은하 중심 은하 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선팔이라고 하는 게 은하 핵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뻗어 나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정상 나선 은하야. 알겠니? 그래서 은하에 중심이 있고 그 은하의 중심에서 나선팔이라고 하는 게 직접 뻗어 나와 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좀 많은 거고 은하의 중심부에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고 오래된 별이 많은 거고 나선팔에는 성간물질 많으니까 젊은 별이 많은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구조 모양만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제 막대 나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부에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이게 되고요. 그 막대 모양 구조 끝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뻗어나와 이런 구조를 띠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보인다라는 게 또 특징인 겁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2번 나선 은하 보면 중심부의 막대 모양의 구조 유무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 나선 은하는 그냥 S 기호로 얘는 S, B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뒤에 그러니까 봐봐. 나선팔이 되게 이렇게 잘 감겨져 있으면은 A인 거고 좀 나선팔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 이제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나선팔이 좀 이런 식으로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이제 SC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은 지금 잘 그리진 못했다만 그러니까 따지면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팔이 좀 이렇게 풀려 있다 싶으면 이거는 이제 SC 얘는 SA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그냥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은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허블의 분류 체계지 이게 모양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 이거가 잘 들어맞지 않는 은하들이 있어. 근데 그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특이은하라고 나오죠. 특이은하. 자, 특이은하. 자, 나머지 내용들은 너희가 책에 있는 내용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문제를 또 풀면서 조금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특이은하 나오지. 특이은하. 그래서 이 허블의 분류 체계로 분류가 잘 안 되는 은하들 그냥 통틀어서 특이은하라 불러. 허블의 그 모양 갖고 분류하는 걸로 잘 안 되는 거죠. 허블의 분류 체계로 분류하기가 애매하거나 좀 어려운 애들을 우리가 특이은하라고 불러가지고 여기서 또 세 가지가 언급이 될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 전파은하라는 게 있어. 전파은하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로는 퀘이사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세이퍼트 은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세이퍼트 은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특이은하라고 묶어서 부른다 이거야. 자, 첫 번째, 전파은하. 자,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봐봐. 너네 아까 이
나선 은하도 그렇고 타원 은하도 그렇고 은하의 중심부에는 오래된 별들이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양으로는 이제 막대나선 은하인데 은하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 얘네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자 일단 그래서 전파 은하는 굉장히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인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네가 거기 그림에서 보여지지만 전파 은하 우리 눈에 보여? 뭐 보여. 근데 뭐냐면 봐라.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도 방출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강한 전파도 방출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니까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니? 맞아? 근데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전파나의 모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관측해서 그거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내는 모습하고 좀 다르다 이거지. 이해됐냐? 가시광선은 눈으로 보면 보일 거 아니야.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 가시광선 영역을 봤을 때 보이는 모습하고 전파 영역을 관측했을 때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거 이제 전파가 많이 오는 부분 뭐 색깔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거기 나와 있지? 자, 거기 보면은 전파 은하는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는 해봐. 약간 뭐처럼 보인다고?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이렇게 망원경을 만약 본다고 치면 타원 은하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걔가 굉장히 강한 전파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파를 관측할 수 있는 뭐 인공위성이나 우주 망원경을 관측하면 타원 은하가 아니고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가운데 봐. 마찬가지로 은하 이제 핵이 이렇게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날개처럼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이어지는 약간 요런 모습으로 보여.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전파를 방출하는 그 전파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 여기 약간 양쪽에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을 로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은하의 핵이 있는 거지. 중심, 은하 핵. 그 다음에 그 핵과 로브 사이 이렇게 길다랗게 이어진 부분 있지. 여기를 Z라고 불러. Z. 여기. 거기에다가는 지금 색깔로 표시를 한 거잖아. 전파가 많이 나올수록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야, 어디서 전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 로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파가 굉장히 강한 전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지? 강한 전파가 나오고 있는 거. 알겠어? 전파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로브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전파가 굉장히 많이 방출되고 있다고요. 알겠니? 그리고 얘 또한 해봐. 은하 핵 중심부에 뭐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한다? 블랙홀이. 왜냐면 블랙홀 주변에 또 강한 전파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중심부에서도 굉장히 강한 전파가 방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제? 보면은 중심에 핵이 있고 양쪽에 로브라고 불리는 거대한 돌출부가 있다. 로브와 핵은 Z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로브는 눈에 보이는 은하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의 몇 배 이상 크다 이거지. 크기가. 그 다음에 로브 사이의 간격 은하의 수백 배에 이른다. 은하 크기에. 이제 이 간격. 이 로브와 로브 사이의 간격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예를 들어서 요만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크다 이거지. 전파 영역을 관측을 하면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자 로브와 Z는 강한 X선을 방출한다. 여기 Z에서도 강한 X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심부에 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거지. 특히 블랙홀 주변에서 굉장히 강한 X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X선이 강하게 방출되고 있다는 얘기는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거 추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림만 딱 보고 전파 은하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전파 은하. 자, 이게 전파 은하고요. 두 번째 이제 퀘이사. 자, 퀘이사. 자, 보이냐 퀘이사? 야, 퀘이사도 봐봐. 얘들 은하야. 근데 따지면 졸라 오래된 은하야. 그러니까 얘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진 은하야.
초기에 형성된 은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뒤에 굉장히 멀리 있거든. 왜냐면 빅뱅 이후에 계속 우주가 팽창해서 멀어져 갔을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은하인데 뭐처럼 보여? 별처럼 보여.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야.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서 은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물론 얘도 모양으로 따지면 약간 타원 은하에 가깝습니다. 알겠니? 근데 어쨌든 하나의 별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봐. 니네 뒤에 가서 허블 법칙 얘기하겠지만 워낙 멀리 있잖아. 그럼 멀리 있는 은하에서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퀘이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갖고 거의 빛의 속도에 육박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거기 나오지만은 빛의 속도에 거의 뭐 맥시멈 0.8배까지. 알겠어? 빛의 속도에 거의 0.8배까지. 0.8c 정도? 맥시멈.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징이 있어. 워낙 멀리 있어서. 뒤에 나올 거야, 허블 법칙에서. 멀리 있는 은하에서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그럼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는 뒤에 허블 법칙에 나와. 적색 편이가 무지하게 크게 나타납니다. 알겠니? 자, 후퇴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는 얘기는 적색 편이가 무지하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 요런 특징을 갖는 은하가 퀘이사다라는 거. 나와 있죠? 나머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전파나 마찬가지 얘도 가시광선 영역,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 가시광선을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지? 꼭 기억해 두시고,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자, 그 말 세 번째 줄도 좀 줄거나 봐. 이따가 세이퍼트나 얘기하겠다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야, 봐봐. 퀘이사가 애들 이렇게 이제 타원처럼 보여. 물론 이게 너무 멀어서 하나의 별 굉장히 밝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체 밝기가 있고, 정환아, 그 중에서도 이 중심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전체 밝기 대비해서 중심부가 훨씬 밝어. 알겠어? 지금 세 번째 줄이 그 얘기인 거야. 은하 전체의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 야, 은하 전체 밝기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은하 전체가 우리 눈에 밝기가 1로 보인다 그러면 중심부의 밝기만 따지면 100. 굉장히 밝다고요. 은하 전체 밝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야,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 이 값이 무지하게 크거든? 좀 이따 나온 세이퍼트 은하랑 비교한단 말이야. 그거보다도 훨씬 큰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부에는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 말이지. 알겠니? 정환아,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이퍼트 은하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은하에 대해서 특징적인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되거든. 자, 세이퍼트 은하에서 중요한 말, 잘 나오는 말. 자, 크기가 매우 자, 거기다 줄거나. 크기는 매우 작지만 매우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는 은하야. 자, 얘는 매우 강한, 그러니까 그 세이퍼트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봤을 때 방출 스펙트럼은 무지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강한 방출선이 나타나는 은하다 이거지. 그지? 그만큼 밝기도 밝다는 얘기겠지, 그지? 매우 강한 방출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거기 밑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약간 뭐처럼 보이냐? 가시광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건데, 가시광선 영역으로 관찰했을 때는 약간 뭐 비슷하게 보인다? 나선 은하랑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고. 나선 은하 형태로 보인다고.
자, 얘도 이제 그래서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오고, 야, 봐봐. 니네 이 특이은하에 대해서 문제 풀다 보면 요거가 제일 큰 건 퀘이산 거고요. 그 다음이 세이퍼트 은하인 거야.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도 은하 전체 광도 대비해서 중심부의 광도가 꽤 높은 편이다. 자, 대신에 뭐보다는 작다? 이 값이 퀘이사가 세이퍼트 은하보단 크다 이거지. 졸지 말고 좀 잘 들으라고.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도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그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 그지?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얘네들은 사실 암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얘네들은 요 부분들은 문제, 기출문제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냥 몇 개 안 되는 문제지만 그거 풀면서 그 보기 선지에 있는 내용도 좀 암기를 좀 해두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특이 은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충돌 은하라는 게 하나 나오지. 자, 여기다 쓸게. 충돌 은하. 얘는 말 그대로 뭐겠냐? 야, 우주에 수천억 개 은하가 있다 그랬잖아. 전체 은하 중에서 이 충돌 은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은하들끼리 충돌하는 걸 관측한 거야. 은하들끼리 충돌하고 있는 거야. 은하와 은하가 서로 충돌할 때 나타나는 은하가 충돌 은하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또 충돌 은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은하끼리는 충돌하지만 어차피 은하가 별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은하가 충돌하면 별도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과 별 사이는 매우 멀기 때문에 은하끼리는 충돌하더라도 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끼리는 별 사이에 충돌은 없어. 알겠니?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서 은하를 이루는 별들이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요. 어차피 별과 별 사이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체 은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그랬지. 야,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은하 멀어지고 있거든? 근데 일부 가까운 은하들 사이에는 얘네들도 중력이 있으니까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은하끼리 잡아당기는 은하도 있어.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 얘기했지. 야, 우리 은하랑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거든? 실제로 얘네들 가까워지고 있어. 엄청나게 빠르기로.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 충돌할 겁니다. 물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만, 어쨌든 전체 은하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고요. 은하들끼리 충돌하지만 별끼리 충돌. 다만 은하가 충돌할 때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뭐 한꺼번에 많은 별이 확 탄생하기도 하죠. 알겠니? 그래서 은하가 충돌할 때 그 은하 충돌 시 한꺼번에 많은 별이 탄생하기도 한다. 한꺼번에 많은 별들이 탄생하기도 한다. 탄생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은하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보고, 내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건 하여튼 교재에 있는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니?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암기만 하면. 암기하라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암기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기시면은, 자, 뭐가 나오냐. 이제 은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주 팽창. 그죠? 우주 팽창. 자, 아까 허블이라는 사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해봐. 허블 법칙. 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 라는 걸 나타내는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허블이라는 사람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다라는 것도 밝혀내고, 그 이후에 이 외부 은하들을 무수히 많이 관측해서 모양에 따라 나눠놓기도 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외부 은하들을 관측을 해봤더니, 해봐. 봐라. 만약에 여기 이제 우리 은하,
그냥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 은하 바깥에 어딘가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외부 은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 그냥 우리 지구라고 해도 돼. 지구라고 할게. 해봐. 야. 그러면 지구에서 어떤 은하에 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관측하겠지. 그러면 그 별에서 오는 별빛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내가 봐봐. 내가 그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관측했어. 그랬더니만 흡수 스펙트럼이 만약에 요렇게 나타났다고 하자 이거지. 만약에 이 은하가 지구하고 은하 사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다면 언제나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러니까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나 내가 태양의 별빛이나 봤을 때 어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자, 여기가 태양이라고 할게. 그냥 태양. 여기 지구야. 태양에서 오는 별빛을 본 거지. 그지? 태양빛을 본 거야. 그랬더니만 흡수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나타났다고 하자. 내가 요것만 얘기하고 싶게. 어? 그럼 내가 이제 어떤 은하를 관측했어. 그럼 내가 이 은하를 관측하더라도, 어? 이 은하가 만약에 거기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라면 그 은하에서 오는 별빛도, 어? 그 은하에서 오는 별빛도 어때야 돼? 태양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하고 거의 똑같이 나타나야 되더라 이 말이야.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를 관측을 해봤더니 그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이 약간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자, 빨간색으로 옮겨가서 나타나는 현상 뭐라고 한다? 적색 편의인 거고,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지? 그 별빛의 파장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 은하에서 오는 별빛이 왜 파장이 길어졌다?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얘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지. 맞지?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허블이 이 은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다른 은하를 관측을 해봤어. 다른 방향에 있는 은하도 관측을 해본 거야. 그래서 얘 별빛을 이렇게 관측을 해봤더니 역시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야. 역시나 적색 편의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지. 역시나 적색 편의가 나타나. 얘도. 파장이 길어졌다. 그래서 동서남북방에 어느 방향에 있는 은하든지 관측해봤더니 자, 모든 방향에서 오는 그 은하의 별빛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다?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은하는 뭐야? 지구에서 봤을 때 멀어지고 있구나 이거지. 알겠어? 모든 은하가 멀어지는구나. 그러면 자, 해봐. 진짜 요거 하나만. 야,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걔네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후퇴 속도라고 할게. 후퇴 속도. 자, 요거 A라는 은하라고 합시다. 요거 B라는 은하라고 할게.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A가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 B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 그 외계행성 탐사할 때 시선 속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그럼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게다가 지금 내가 그림이 좀 다르게 그려놨지?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야. 근데 이 은하는 더 멀지. 보니까 또 뭘 알아냈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더래.
그러면 적색 편의가 파장이 길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건 뭐지? 멀리 있는 놈이 파장이 더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거든. 즉 이게 이제 적색 편의량이 크다 이거거든. 그럼 적색 편의량이 뭐냐면은 자 원래 여기에 나타나야 돼. 그지? 그럼 그때 그 선에 해당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람다 제로라고 할게. 그 다음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서 선 여기 나타났어. 그럼 요 선에 해당되는 파장이 람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자 적색 편의량은 우리가 이제 델타 람다라 그래가지고 람다 빼기 람다 제로거든. 이 값이 크더라는 거야. 그럼 이 값이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니네 외계행성 탐사할 때 선생님이 시선 속도라 그래가지고 V는 람다 제로 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곱하기 빛의 속도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면 봐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는 게 이 값이 크다는 얘기지. 이 값이 크다는 얘기 빛의 속도는 어차피 상수니까 V가 크다는 얘기야. 즉 얘도 멀어지는 걸로 보이고 얘도 멀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봐봐. 그 얘기는 결국 뭐다? 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야, 봐봐. 여기가 지구야. 여기 어디 은하가 하나 있고, 여기 은하. 얘가 가까운 은하, 먼 은하지. 생각해봐. 얘네가 둘 다 멀어지는데, 만약에 똑같은 속도로 멀어진다고 하면 이 은하와 이 은하 사이의 거리는 항상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가까이 있는 것도 멀어지고, 멀리 있는 것도 멀어지는데,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이 은하와 이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냐? 즉,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걸 토대로 은하마다 멀어지는 속도가 달라서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지니까 결국 우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야. 이걸 정리한 게 허블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요거 간단히 해봐.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쉬자. 자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에서 더 빨리 멀어진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자 그래프로 그리면 보세요. 세로축을 그 은하들이 멀어지는 후퇴 속도라고 하고 가로축을 그 은하까지의 거리 r이라고 하면 비례한 거잖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물론 그걸 뭐 비례하냐 따지면 이렇게 V는 뭐야? R에 비례한다 이거지. V는 그 은하들이 멀어지는 후퇴 속도, R은 그 은하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야 진짜 요거 하나만 마무리.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니? 자, 니네 멀어지는 속도니까 단위 못 쓰겠어. 참고로 킬로미터 속도의 단위를 쓰겠지. 킬로미터 퍼 세컨드를 쓰거든. 그 다음에 은하까지의 거리니까 거리 단위 쓰겠지. 참고로 여기서는 메가파섹 쓰거든. 야, 그럼 비례하지만 이걸 내가 등호로 바꾸고 싶은 거야. 등호로 바꾸려면 단위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야? 상수를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다? 허블 법칙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 H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블 상수라고 불러. 그래서 허블 상수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섹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다 요 단위를 써주면 결국 이게 소거돼 갖고 단위가 같아지거든. 나머지 이걸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다?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결론 우주가 뭐한다? 팽창한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법칙이 바로 뭐다? 허블 법칙이 된다. 알겠어?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결국 이제 이 얘기 했던 거잖아. 결국 자,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까지 거리야. 그지? 은하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은하들이 후퇴하는 속도, 후퇴 속도.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은하가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 결국에는 우주가 팽창하는 거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이 점점 넓어져서 걔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퇴 속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선 속도야, 시선 속도. 내 눈에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봐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낸 게 얘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봐라. V는 HR이니까 H는 어떻게 되지?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R이고 세로축이 V니까 결국 이 기울기가 뭐다? 바로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상수라 함은 항상 일정한 값 변하지 않는 값인 거잖아. 근데 이 허블 상수는 상수인데 관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측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법칙 발표했을 때 허블 상수하고 지금 허블 상수하고 비교하면 지금 허블 상수가 훨씬 값이 작거든. 그러면 아니 상수인데 관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뭐냐? 자, 관측 결과에 따라 달라져. 자, 무슨 얘기냐? 봐라. 예를 들어서 지구로부터 100메가파섹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초속 8,000km로 멀어지는 걸로 관측이 된 거야. 맞아? 그리고 200메가파섹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를 봤더니 걔는 16,000km/s로 멀어지는 걸로 관측이 됐다 치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니까 이 관측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허블 상수를 계산해보면 100메가파섹 분의 뭐 직선이니까 그지? 8,000km/s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지? 80km/s/메가파섹 이렇게 나오거든? 그지? 그럼 이 관측 결과에 따르면 허블 상수가 80이 나온 거야. 단위 생략하고. 그런데 자, 관측 기술이 좀 더 발달한 거야. 근데 정밀하게 관측이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다시 관측해봤어. 100메가파섹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를 다시 관측해봤더니만 이 쉐리가 보니까 7,000으로 멀어지는 걸로 관측이 되더라 이거지. 뭐 관측에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여러 번 관측했겠지. 그랬더니만 7,000이야. 그래서 200메가파섹 떨어진 곳에 있는 애도 다시 관측해봤더니 얘가 14,000이야. 멀어지는 속도가. 그리고 그 관측 결과를 가지고 이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뭐 허블 상수 계산하면 어떻게 돼? 100분의 7천이니까 얼마가 돼? 70이 되지. 맞아? 기울기가 허블 상수로 했잖아. 근데 관측 결과가 달라졌더니 허블 상수가 달라지더라고. 근데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블이 관측한 이후로 현재 이르기까지 허블 상수는 계속 작아졌습니다. 알겠어? 작아졌어.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알려진 허블 상수가 대략 얼마냐 하면 약 어떤 책에는 약 70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 찾아봐도 63인가?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러니까 향후 관측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알겠어? 또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 그래프의 내용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허블 법칙이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법칙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주 팽창 거기 얘기 나오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만 은하들이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걔네들 사이에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게 좀 실제로 은하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랬지? 결국 공간이 팽창하면서 그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풍선 그림 나와 있잖아. 봐봐, 야, 풍선이 요만했어. 예를 들어서 거기다 내가 점을 찍어 놓은 거야. 내가 풍선을 불어서 풍선이 커졌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풍선을 불기 전에 점 찍어 놓고 내가 이 점과 점 사이에 이 거리를 쟀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한 2cm,
여기는 3cm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풍선을 불었더니 점 사이 거리가 좀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를 재봤더니 대략 요 녀석이 한 6cm가 된 거야. 근데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 거리를 재봤더니 한 9cm쯤 된 거지. 봐라. 그러면 이때 요 점을 우리가 은하라고 치면 풍선이 우주라고 치면 우주가 커졌지. 자, 근데 이때 점의 위치가 바뀌었냐? 내가 찍어놓은 점은 그대로일 거 아니냐. 풍선이 늘어나면서 얘네 사이 거리가 멀어진 거지. 근데 이때 봐봐. 야, 이 중요한 거 해봐. 지금 얘하고 얘는 거리가 2였고 얘하고 얘는 3이 얘가 좀 더 멀리 있는 애지. 그러면 팽창했을 때 거리를 재보면 얘는 2에서 6이 됐으니까 4cm만큼 늘어난 거 아니야? 근데 얘는 6cm가 늘어났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더 빨리 멀어진다고. 그걸 나타내주는 실험이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데 사실은 은하가 직접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와 은하 사이에, 그지? 자, 은하와 은하 사이에 공간이 팽창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거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주가 팽창을 할 때 중심은 있느냐? 자,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실수 잘하고. 자,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습니다. 알겠어? 그냥 은하들끼리 서로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대 속도의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어떤 은하가 하나, 이렇게 A라는 은하가 있어. 조금 더 멀리에 B라는 은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은하에서 이 은하를 본 거야. 그랬더니만 얘가 초속 10km로 멀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하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본 얘는 한 초속 한 30으로 멀어진다라고 보자 이거야. 그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느껴지지? 근데 이 속도가 상대적인 속도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은하에서 보니까 우리 은하에서 다른 애들이 멀어지고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은하가 중심이고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거라면 A 은하에서 우리 은하를 보든 B 은하에서 우리 은하도 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상대속도 개념이라고 그랬지. 자, 니네 속도니까 방향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그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볼게. 맞아? 자, 니네 상대속도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 수환이는 알겠지? 우리가 상대속도는, 자, 예를 들어 VAB 이러면 A에서 본 B의 상대속도라는 뜻이거든? 그럼 상대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는 거야. 이게 상대속도거든? 그럼 봐봐. 지금 0, 플러스 C, 플러스 30 써놨어. A에서 본 우리 은하의 상대속도를 따져보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은하의 속도에서 A 은하의 속도 빼는 거야. 자, A 은하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상대속도야.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은하의 속도에서 A 은하의 속도 빼는 거지. 지금 우리 은하의 속도 얼마였어? 0이었잖아. A 은하의 속도 플러스 10이었으니까 빼기 10 하면 되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0 나오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는 A 은하가 오른쪽으로 10으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A 은하에서 우리 은하를 보면 왼쪽으로 10으로 멀어져 가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멀어지고 저기서 봐도 멀어지니까 서로 멀어진다는 의미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할 때 중심은 어떻다? 없다 이거 없다.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멀어지는 거다. 알겠어? 서로 멀어지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요 상대속도 개념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A에서 본 거죠. 요거가 A에서 우리 은하를 봤을 때 상대속도. 항상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봤을 때 상대속도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리고 지금 여기 0, 10, 30이라고 써놓은 게 우리 은하에서 본 A의 상대속도인 거고. 알겠어? 그걸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허블 법칙이 이렇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그런데
허블 법칙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나이도 추정할 수 있어요. 특히 이 허블 상수 있지. 내가 아까 관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이 허블 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나이 알 수 있고 우주의 크기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주가 점점점 팽창했잖아. 그럼 만약에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으니까 이걸 거슬러 가면 우주가 점점점 작아져서 결국엔 우주가 한 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가모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주장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에 따르면 우주가 계속 팽창해 왔으니까 그걸 거슬러 가면 우주는 한 점이었을 것이다. 그럼 잘 봐봐. 자, 그럼 우주가 한 점이었다고 합시다. 나중에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얘기하겠다만, 그래서 가모라는 사람에 따른 우주가 한 점이었을 때가 있던 거야. 근데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한 점이었으니까 굉장히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였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가모라는 사람은. 그럼 봐라. 잘 봐봐.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우주의 나이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우주가 만들어져서 요만할 때 만약에 어떤 은하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맞아? 그럼 얘는 해봐. 요만할 때 만들어졌어. 그럼 만들어진 이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은하는 계속 멀어져 갔겠지. 맞아? 자, 그래서 만약에 V라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멀어져 갔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는 이 은하는 어디에 있겠어? 만약 현재 우주가 한 이만하다라고 하면 현재 이 은하는 여기쯤 가 있을 거야. 맞니? 맞아? 그럼 이 거리 우리 R이라고 할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가 V라는 일정한 속도로 현재 우주 끝인 R까지 R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 뭐겠어? 자, 이게 우주의 크기라고 하면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는 현재 거의 우주 끝에 가 있겠지. 맞아? 그럼 그 거리를 R이라고 하면 V라는 일정한 속도로 R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우주의 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우주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애니까. 맞냐? 그럼 우리 니네 거속시에서 시간은 뭐 분의 뭐야? 시간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국 우주의 나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속력분의 거리 아닌가? 맞니? 그러면 지금 이 은하가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우주의 크기만큼 R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곧 뭐다? 우주의 나이가 될 거라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간 거니까.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 허블 법칙에서 야, H는 뭐분의 뭐였어? R분의 V잖아. 근데 지금 V분의 R이면 뭐냐 이거 결국. 허블 상수의 역수구나. 맞아? 허블 상수 역수야. 됐냐? 허블 상수 역수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 나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37억 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즉 이거대로라면 가모의 주장이 맞다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허블 상수는 관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며. 만약에 너희가 천문학을 공부해서 계속 연구를 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은하를 관측해갖고 만약에 너희가 새로운 관측 결과를 얻어냈어. 그래서 허블 상수가 달라졌어. 그러면 뭐가 달라져? 니네는 우주의 역사를 바꾼 거야. 우주의 나이가 달라지겠지. 맞아?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의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이지. 알겠어? 더 오래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거지. 현재 알려진 것보다는. 허블 상수가 아까 64년.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대략.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아까 관측 결과가 달라지면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 있겠지. 맞아? 그렇게 되면 우주의 나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 왜냐면 분모에 허블 상수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주의 크기. 그럼 봐라. 현재 우주가 이만하다고 칩시다. 어? 자, 현재 우주 끝에. 그러면 여기서 우주의 크기라 하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야. 알겠어? 그거보다 더 우주가 클지 작을지 모르는 거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잘 봐. 그럼 우주 끝에 어떤 은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은하 기준으로 저 끝에 있어. 그럼 얘는 졸라 빨리 멀어지겠지. 맞아? 그러면 만약에 우주 끝에 있는 애는 너무 머니까 걔는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하자 이거지. 근데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어. 왜?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물질은 뭐보다 빠를 수는 없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점점 멀리 있는 애가 점점 빨리 멀어지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애까지가 우주 끝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우주 끝에 있는 애가 현재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하자고. 그럼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6가지의 거리가 우주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럼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하지?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때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져 간 거겠지. 그 현재 여기 있는 거겠지. 그러면 빛의 속도로 우주의 나이만큼 멀어져 간 거잖아. 맞지? 거기까지 거리인 거잖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나이 그 t라고 하면 t는 뭐였어? c 곱하기 h분의 1이 되네? 맞네? 따라서 뭐가 된다? h분의 c. 자, 이게 뭐다?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됐어. 근데 어차피 c는 또 빛의 뭐야? 상수잖아, 빛의 속력이니까. 자, 요게 뭐라고?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 얼마다? h분의 c. 자, 마찬가지로 빛의 속력 1조 30만 km 가는 거. 현재까지 알려진 허블 상수 요거 계산해 보면 대략 137억 광년인 거야. 알겠어? 현재. 그러니까 지금 둘 다 허블 상수 이용해서 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허블 상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측 결과에 따라서 허블 상수가 달라지면 우주의 나이나 우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또 하나, 둘 다 지금 허블 상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작아진다면 이제까지 알려진 우주의 나이와 크기는 더 많아지고 커지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냐? 자,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야,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하고 거의 동시대거든, 허블이라는 사람이. 근데 참고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허블이 관측 결과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니, 아까 얘기했지만, 가모라는 사람은 그 뭐야? 야, 우주가 점점점 팽창해 왔으니까, 시간을 거슬러 가면 우주는 과거에 한 점이었을 거다. 한 점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빵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우주가 팽창해 와서 현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 이게 가모라는 사람의 뭐야? 빅뱅 우주론이야. 그러니까 이 허블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토대로 자, 가모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과거에는 한 점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썼지만 한 점이었을 당시에는 온도 무지하게 높고 압력 무지하게 높고 밀도도 무지하게 높은 한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했을 거다 이거야. 근데 니네 통과 때 빅뱅 우주를 자세히 배웠겠다만 그래서 이제 가모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자마자 기본 입자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런 기본 입자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니네 알다시피 양성자가 곧 뭐야? 수소의 원자핵이지?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개와 중성자들이 결합해서 핵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졌다 이거야.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러면서 온도는 뭐 했다? 계속 내려갔을 거다. 그리고 현재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낮아서 현재 우주의 온도는 대략 한 2.7 켈빈 정도 될 거다. 그 다음에 초기에 그런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온도가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해서 질량은 그때나 우주의 질량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정할 거다 이거야. 근데 질량은 일정한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부피는 커졌으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 아니냐? 그래서 밀도도 계속 감소해 왔을 것이다 이거야. 이게 뭐 가모라는 사람이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은 정상우주론이라고 그래. 서로 이제 막 이론적으로 막 대립을 한 거지. 자, 근데 잘 봐. 이 사람도 일단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건 전제로 하고 있어. 그래서 봐봐. 호일도 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팽창해 왔어. 자,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뭐가 달라? 시작이 다르지. 그러니까 가모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 이건데 호일이라는 사람은 시작은 알 수 없어.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팽창해 왔을 거다 이거야. 그런데 가모와 다르게 우주가 계속 팽창은 해왔지만 온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을 거다 이거야. 왜 똑같으냐? 부피가 커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뭐 은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모는 이때 은하가 만들어졌어. 그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질량이 그대로인 거잖아. 근데 호일이라는 사람은 은하가 만들어져서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한 것만큼 새로운 은하들이 또 만들어진다 이거야. 정하나.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다 이거야. 대신에 문제는 뭐야? 질량은 계속 어떻게 돼? 우주의 질량은 계속 늘어나겠지. 새로운 별, 새로운 은하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자, 부피가 커진 것만큼 질량도 늘어났으니까 밀도도 어때? 일정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정상우주론의 정상이 뭐겠어? 꼭대기를 말하는 거냐? 일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일정.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지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거다 이거야. 둘 다 허블 법칙을 기반으로 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가모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관측이 되죠. 그로 인해서 호일이라는 사람의 정상 우주론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 두 가지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요거 쓰고만 마칩시다 오늘은. 자, 첫 번째는 우주 공간에서 니네 1학년 때 배웠으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아까 얘기했지 온도가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는 안 만들어졌다. 따라서 가모는 우주 초기에 존재하던 수소나 헬륨의 양이나 지금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나 헬륨의 양이 같을 거다 이거야. 그래서 그게 수소와 헬륨이 우주에는 약 3대1의 질량비로 존재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3대1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모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났으면 빛이 생겼을 거 아니냐? 근데 빛이 못 빠져나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걔가 우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퍼져나가서 근데 퍼져나가면서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하니까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 퍼져나간 빛이 파장이 점점점 길어져서 그 굉장히 길어진 파장의 빛이 지금 현재 지구로 막 쏟아져 모든 방향에서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고 주장했어. 그걸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 그때만 해도 그게 주장이었어. 근데 이거를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관측하게 돼요. 실제로 그 우주 배경 복사 관측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지.
그래서 이게 관측이 되면서 이 사람 주장이 맞구나.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 두 가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더라.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 거. 요 두 가지가 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내니까 오늘은 저번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